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5일 오후입니다. 지금 바깥으로는 매우 청명한 날씨입니다. 쌀쌀하지만 중국이 이 공장 가동률이 줄어서 미세먼지가 적게 몰려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오후 5시 10분 현재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한 한국 사람이 41명입니다. 확진자는 5,766명입니다. 사망률은 0.71%입니다.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는 사망률이 낮다는 말이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은 일단 통계상으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낮습니다. 매우 낮은 정도가 아니라 가장 낮습니다. 이것은 방역은 뚫렸지만, 즉 정부가 실수를 해가지고 방역망은 뚫렸지만 뚫린 뒤에 의사들이 한국의 의료 체계가 작동을 해가지고 치료하는 데서는 세계 최고란 뜻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의료 체계죠.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알려진 이 의료보험 1977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시작된 이 의료보험 체계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값이 싸고 그런 기반을 통해서 한국의 의사들이 많이 양성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의과대학으로 몰려가고 해서 한국의 엘리트들이 의사가 많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의사들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데서 통계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 집단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세계 최고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에 관련된 기술자들은 당당하게 우리가 세계 최고다. 우리가 미국, 프랑스보다도 앞서고 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무슨 적폐로 삼아가지고 탈원전 정책을 펴는 문재인 대통령은 과학을 무시하는 문명 파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정권이 의사들도 못마땅하게 생각하죠. 사실은 의료 사회주의자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데 요사이 의사들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이 제2선 한 분 뚫렸고 후방에서 이것을 뒷받침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정권이 이렇게 의사들에게 신세를 지고도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니죠. 중국에서는 확진자가 8386명인데 사망자가 2983명으로 사망률이 3.71%입니다. 한국은 0.71%입니다. 사망률이. 그러니까 한 4배 높습니다. 한 5배로 보입니다. 5배. 5배 정도 높습니다. 중국이. 이탈리아가 지금 많은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3089명 확진자에 사망자가 107명이 됩니다. 3.46%의 사망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란입니다. 이란은 이 고위층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2,922명 확진에 사망자가 92명으로서 3.14%입니다. 사망률이. 그리고 일본이 331명 확진에 사망자 6명으로서 1.81%의 사망률입니다. 한국보다 약 2배 높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285명 확진에 사망 4명, 사망률 1.4%입니다. 스페인은 222명 확진에 2명 사망, 0.9%의 사망률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높아요. 153명 확진에 사망자 11명입니다. 그리고 호주가 52명 확진에 사망자 2명으로서 사망률은 3.85%입니다. 나머지는 뭐 소소하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압도적으로 한국의 의료진이 지금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의사들에게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역시 국가 정책이 제대로 가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몰리고 이분들이 사명감이 있고 하니까 이런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내친 김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 상식적인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었는데 마침 워싱턴 포스트에서 좋은 기사가 나와서 그것을 좀 번역을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그러니까 작년 12월 30일 중국에서 처음 확인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현재 전 세계 인구 중에서 한 약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감염이 되어가지고 사망자 수는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이 보도들을 종합하면은 중국 무한에서 번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과거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 사스,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보다 사망률은 낮지만 전파력은 강해 보입니다. 전파력이 강하니까 공포감이 더 커 보입니다. 전파력이 강하다는 이 점이 어떻게 보면 사실보다도 더 과장되게 우리가 대응하도록 만드는 점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2002년에 발생한 사스에 전 세계에서 인구 감염된 사람이 8,273명, 그 중에서 775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률은 9.37%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명이 걸려가지고 1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메르스는 1,367명을 감염시켰는데 사망자는 528명이었습니다. 사망률은 아주 높았어요. 38.6%. 한국에서는 186명이 걸려가지고 39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라고 있습니다. CDC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따르면은 미국에서는 연간 5만 6천 명이 독감 또는 독감 관련된 질환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5만 6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얼마냐? 한국은 연간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인플루엔자라고 그러죠. 4,000명에서 5,000명 사이입니다. 4,000명. 그런데 이 독감과 지금 이 신종 코로나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증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망자는 41명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 언론이 말이죠. 한국 언론이 독감 발생자마다, 독감 사망자마다 보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공포감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제까지 3,000명 죽었습니다. 오늘 150명이 더 죽었습니다. 4,000명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이 독감으로 죽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보도를 합니다. 초점을.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보다 한 100배 많은 사람이 인플루엔자로 죽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바로 여기에 언론 보도의 아주 특이한 점이 있고 너무 과잉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저 이야기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사망률이나 증상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독감과 이 코로나는. 그러나 하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독감은 치료 방법이 알려져 있어요. 그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뭡니까 이게 19 여기에는 아직도 그 메커니즘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코비드19의 생태 그리고 예방 방법, 치료 방법 이게 확정적으로 밝혀지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죠. 모르니까 불안하고 인플루엔자는 아니까 덜 불안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 워싱턴 포스트의 의료진이 전문적으로 아주 쉽게 정리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는 도대체 뭔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신종이라는 이름이 따라 붙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났던 바이러스와 다른 새로운 형태란 거죠.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반적인 감기 증상부터 더 심각한 증상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이 질병은 인간과 동물 모두를 감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중국 호북성 무한에서 번지게 된 이번 바이러스는 메르스, 사스와 관계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증상은 폐렴을 동반하는 호흡기 질환에서부터 신장 질환까지 그 형태가 다양한데 그러면 얼마나 치명적이냐 하면은 2002년의 사스의 경우는 감염자의 약 10%가 죽었습니다. 세계적 평균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한 2% 정도 사망률이 훨씬 낮습니다. 한국은 의료진 덕분에 더 낮다 이렇게 보이죠. 그러나
조금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 2%에서 세계보건기구는 사망률을 2%에서 3.4%로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전파되는 것이냐? 코비드19는 사스보다 더 빠르게 전파됩니다. 감기와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류들과는 전파 방법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도가 매우 빨라요. 그래서 이건 또 증상이 사스나 메르스보다 경미하기 때문에 이 걸린 사람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 환자는 더 많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증상이 경미하기 때문에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스스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것을 모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고 다닌다는 점입니다. 옮기고 다닌다. 사스의 경우는 정확한 증상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 기회가 차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코로나는 반대라는 이야기죠.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따르면 코비드19의 전염성은 환자가 증상을 느끼기 시작한 직후에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도 독감과 비슷합니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은 20대 중국 무한에 사는 여성을 조사한 바 있는데 이 여성은 5명의 가족에 바이러스를 퍼뜨렸는데 본인은 전혀 증세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가장 위험하냐? 다른 호흡기 질환과 마찬가지로 노년층과 당뇨, 고혈압과 같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위험합니다. 일부 조사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보다 더 위험하다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코비드19에 더 취약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증거는 현재로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어린이는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더 빨리 전파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다르냐 또는 비슷한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은 모두 호흡기 질환입니다.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전파가 빠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전염병 전문가인 멜리사 놀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새로운 질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공포에 떨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5만 명이 독감으로 죽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만큼 놀라지 않는 것은 치료법을 알고 있고 대응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모를 때 불안에 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독감과 인플루엔자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은 독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코비드19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점이다. 이것이 그러나 다른 증상은 거의 비슷하답니다. 발열, 기침, 몸살, 피로, 종종 구토나 설사를 한다. 이런 점에서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구별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겁니다. 코비드19와 독감을 명확하게 구분할 임상적 특징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려면은 지금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 막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독감만큼은 감염자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독감으로 한국에서 연간 4,000명, 5,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1950년대에는 일본 뇌염이 번져가지고 주로 이 어린이들 가운데서 연간 1,500명이 죽었습니다. 1,500명. 거기에 비하면은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이것은 뭐 사상 초유의 재앙도 아니고 다만 정체를 모르니까 불안에 떨고 과거와 달리 SNS라든지 이게 발달해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요사이는 건강에 신경 쓰는 정도가 1950년대 우리가 가난하게 살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니까 이렇다. 그냥 마스크 문제인데 이 미국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마스크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써도 된다는 쪽의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안 써도 된다. 다만 이미 아픈 환자나 그런 의료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빼고는 일반인들은 안 써도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만약 한국에서 공무원들이 했다면 몰매를 맞을 텐데 근데 전염병 연구하는 UCLA의 티모시 브루어 교수는 마스크의 주요 목적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이미 확진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미 감염된 사람이 기침이나 뭐 침을 통해서
전파하는 것을 막는데 필요한 것이다. 일반인들은 사실상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질병관리본부도 같은 의견입니다. 병이 없는 사람이 호흡기 질환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감염된 환자가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면은 침 등 분비물이 공기 중에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 환자가 완치됐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미국의 리버너 교수라는 분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완치란 단어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임상적 완치의 경우는 환자가 이제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고 발열, 기침 같은 증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을 때, 즉 통증이 없어지고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것을 완치라고 한다. 그러나 병원균 완치라는 개념은 의사가 환자의 몸에서 바이러스가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해서 이 환자가 이제는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없게 되었다는 판단을 내렸을 때 하는 것이다. 병원균 완치와 임상적 완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상적 완치의 경우는 환자들이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데 병원균 완치를 위해서는 완치라는 판단을 하려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라고 리버너 교수가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